이번 과는 채무증권에 관련된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볼까요? 자, 주식회사 미생은 다음과 같은 조건의 사채를 취득했습니다. 자, 회계 처리에 관한 물음에 답해라. 물음이 뭐냐면 상기 사채를 취득 당시 공정가액으로 취득하였다. 취득 원가 및 장부 금액을 물었죠. 자, 이 취득했을 때나 발행했을 때는 똑같아요. 발행자 입장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1월 1일이고요. 12월 31일입니다. 액면가액이라는 것은 뭐냐면 액면가액이라는 것은 만기에 갚아야 될 돈을 우리가 액면가액이라는 말을 쓰는 거죠. 원금을 1,000만 원을 갚기로 했어요. 자, 표시 이자가 몇 %라고 나와 있냐면 표시 이자율은 액면 이자율을 갖다 표시 이자율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5%라고 나와 있습니다. 5%. 1,000만 원에 5%면 50만 원이 되는 거죠. 1,000만 원에 5%면 50만 원입니다. 원금은 이때 주지 않고요. 이때만 주죠. 그럴 때는 곱하기 현가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자는 이때도 주고 이때도 주고 이때도 주는 거죠. 매년 동일한 금액을 지급할 때는 곱하기 연금 현가를 해주시면 돼요. 연금 현가. 그래서 자, 3년일 때 만기가 3년이잖아요. 만기가 3년이에요. 3년일 때 현가는 0.8396. 0.8396. 연금현가는 누적된 걸 연금현가라고 하는 거예요. 2.673. 2.673 이렇게. 그래서 누적된 걸 연금현가라는 말을 쓰고요. 0점으로 시작되는 게 현가입니다. 곱해볼까요? 그러면 839만 6천 원. 839만 6천 원. 얘가 현재 가치가 되는 거죠. 50만 원 곱하기 2.673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50만 원 곱하기 2.673 했더니 133만 6천. 133만 6천 500원입니다. 자, 두 개를 더해주시면은 발행가액이 나오는 거죠. 플러스 8396 이렇게 해주시면은 973만 2천 973만 2천 500원이 사채 발행가액이 되는 거죠. 사채 발행가액은 973만 2천 500원입니다. 그럼 답 나왔네요. 2번입니다. 2번. 반대편에서는 제가 취득 원가가 되는 거예요. 취득 원가. 자, 그래서 잘 보세요. 둘, 셋 이렇게 했을 때 1월 1일의 금액이 973만 2,500원이었어요. 그럼 이때 12월 31일의 장부가액은 어떻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느냐면 장부가액은 자, 곱하기 시장 이자율을 해줍니다. 곱하기 시장 이자율. 시장 이자율이 몇 %라고 나와 있냐면 1월 1일 당시에 시장 이자율이 5%, 6%라고 나와 있어요. 6%. 곱하기 6% 해주시면은 이자 비용이 나오는 거예요. 이자 비용. 그래서 곱하기 0.06을 해줬더니 이자 비용이 58만 3천. 58만 3,950원이 계산이 됩니다. 이자 비용에서 액면 이자를 빼주시면 액면 이자가 50만 원이니까 50만 원을 빼주시면은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액이 83,950원이 나와요. 그러면은 973만 2,500원에서 플러스 83,000 상각액 83,950원 83,950원을 더해 주시면은 981만 6천 장부가액은 981만 6,450원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981만 6,450원. 답은 2번이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론 강의에서 설명을 해드렸었던 것처럼 원금 곱하기 현가를 해주시면 현재 가치가 나오고 이자, 표시이자 곱하기 연금현가를 해주시면 현재 가치가 나옵니다. 두 개 더해준 게 발행가액이고요. 발행가액 반대편 입장에서는 저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면 취득 원가가 되겠죠. 취득 원가. 그래서 취득 원가 발행가액이 973만 2,500원이고요. 1년이 지난 다음에 장부가액은 여기에 상가액을 더해주시면 돼요. 상가액은 자 장부가액 1월 1일 발행가액 곱하기 시장 이자율 6% 하면 이자 비용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이자 비용에서 액면 이자를 빼주시면 상가액이 나온다. 상가액을 더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2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사채로 인해서 만기까지 인식해야 할 이자 비용은 얼마인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만기까지 인식해야 될 이자 비용을 물었어요. 그러면은 자, 똑같은 방법으로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원금이
얼마냐면은 2천만 원이에요. 원금이 2천만 원. 그 다음에 표시 이자율이 3%라고 나와 있어요. 액면 이자율이 표시 이자율이에요. 60만 원. 곱하기, 자, 밑에 봤더니 현가는 0.8396이 나와 있죠. 0.8396이 나와 있고요. 자, 2.6730, 2.6730이 나와 있습니다. 곱해볼게요. 2천만 원 곱하기 2천만 원 곱하기 0.8396 했더니 1679만 2천원, 1679만 2천원. 자, 두 번째는 이자가 60만 원 나와 있어요. 60만 원 곱하기 2.6730, 2.6730을 했더니 160만 3,800원, 160만 3,800원이 나와 있습니다. 두 개 더해주시면은 발행가액이 나오겠죠? 플러스 1679만 2천원을 해주시면은 1839만 5,800원, 1839만 5,800원, 39만 5,800원입니다. 자, 발행가 계산했죠? 문제는 만기까지 인식해야 될 총 이자 비용을 물었어요. 이거는 유령을 가르쳐드리면 만기까지의 총 이자 비용은 어떻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느냐면 액면이자 플러스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가액입니다. 이 원리는 이론 강의를 잘 들으셨으면 이해가 갈 거예요. 그래서 액면이자는 60만 원 곱하기 3년이죠. 3년이니까는 180만 원이 되는 거고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가액은 2천만 원짜리를 1839만 5,800원에 발행을 했으니까는 160만 4,200원이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총액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개 더해줬더니 300 얼마죠? 40만 4,200원 이렇게 나오겠네요. 340만 4,200원. 2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만기까지 총 이자 비용은 액면이자 플러스 사채 할인 발행 차금 해주시면 돼요. 액면이자 플러스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아니면은 원리를 알고 싶으면은 분계를 하나하나 다 해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1월 1일에 분계는 차변의 현금 1,839만 5,800원, 대변의 사채 2천만 원. 그죠? 사채 2천만 원. 그러면 나머지가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란 말이에요. 160만 4,200원. 그죠? 그 다음에 12월 31일 분계는 어떻게 되죠? 차변의 이자 비용, 잘 봐요. 차변의 이자 비용, 대변의 현금, 액면 이자가 나가잖아요. 액면 이자 얼마 나갑니까? 60만 원씩. 그리고 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삼각대에서 대변에 가서 없어지죠.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지울게요, 이제. 이런 분계가 3번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분계가 차변의 이자 비용, 이렇게. 대변에는 현금 60만 원, 나머지는 뭐죠?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에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현금 60만 원, 나머지는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이렇게 분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현금 60만 원씩 몇 번 주죠? 3번 주잖아요. 3번 주니까 180만 원 나오고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얘가 3번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180만 원에다가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더해주시면 토탈 이자 비용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다 쓰면 액면 이자를 60만 원 곱하기 몇 년? 3년 이렇게 한 거예요. 60만 원, 60만 원, 60만 원이니까. 그 다음에 플러스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두 개 더해주면 돼요. 왜? 차변에 있었던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이렇게 삼각돼서 이자 비용을 다 증가시키는 거니까. 그래서 결론은 이런 분계까지 생각을 하지 않으셔도 만기까지 총 이자 비용은 액면 이자 플러스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액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는 겁니다. 답은 2번이었어요. 실제 시험 보러 가면은 분계까지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부족해요. 이렇게 유령을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만기 보유 금융자산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은 것을 물었습니다. 자, 만기 보유 금융자산은 지급 금액이 확정되었거나 결정 가능하며 활성 시장에서 결정 가능하면까지는 맞아요. 활성 시장에서 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냐 아니라 공시됐습니다. 만기 보유 증권은 사채거든요. 사채는 활성 시장에서 공시가 돼서 거래가 되는 거예요.
공시되지 않은 비파생금융자산은 대여금이나 수취채권을 갖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대여금이나 수취채권. 만기 보유 금융자산은 가격이 공시가 돼서 서로 매매가 가능한 겁니다. 1번 틀렸죠? 그래서 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비파생금융상품은 대여금과 같은 것을 얘기를 한다. 2번. 대여금이 활성시장에서 거래되는 게 아니잖아요. 남한테 빌려준 돈인데, 그죠? 만기보유 금융자산 최초 취득했을 때 거래 원가는 단기 비용으로 인식하는 거는 단기 매매 증권만 단기 비용으로 인식하죠. 만기보유 금융자산은 취득 원가에 포함합니다. 거래 원가는 수수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래 원가는 수수료를 얘기를 하는 거고 비용으로 인식하지 않고 취득 원가에 포함을 시켜줘요. 만기보유 금융자산의 손상차손은 단기 손익으로 처리를 합니다. 기타 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단기 손익으로 처리를 해줘요. 기타 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은 매도 가능 증권이 되는 거고요. 손상차손이라고 나와 있네. 미안해요. 손상차손은 무조건 단기 손익입니다. 손상차손은 무조건 단기 손익. 4번이 맞죠? 만기보유 금융자산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해서 상각 후 취득원가로 평가한다고 그랬습니다. 4번이 맞는 문장이에요. 자, 1월 1일에 다음과 같은 사채를 발행했을 때 12월 31일 현재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잔액은 얼마인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여러분 같은 방법이에요. 하나, 둘, 셋. 자, 1월 1일 12월 31일 만기가 됐을 때 원금이 2천만 원 나와 있습니다. 2천만 원. 원금 2천만 원 곱하기 현가 계수가 0.8396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액면 이자율이 4%면 80만 원이네요. 80만 원 곱하기 2.6730 또 곱해줘야 되겠네, 그죠? 그러면 2천만 원 곱하기 네,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0.8396 해주시면은 1679만 2천원, 1679만 2천원 이렇게 되고요. 액면 이자율이 4%면 80만 원이잖아, 그치? 80만 원 곱하기 2.6730에 2.6730을 해주시면 213만 8,400원, 213만 8,400원이 됩니다. 자, 더해주시면 자, 플러스 1679만 2천원. 그랬더니 1893만 400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다시 자 1893만 400원에서 곱하기 시장 이자율이 6%라고 나와 있죠. 6%. 그러면은 자 잠깐만요. 이걸 분개로다가 간단하게 보여줄까요? 사차는 발행 차금 잔액을 물었으니까는 차변에 현금이 1893만 400원. 대변에는 사채가 2천만 원입니다. 사채가 2천만 원. 얘가 1월 1일 분개죠. 그러면 나머지가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106만 9,600원이에요. 106만 9,600원. 자, 12월 31일이 되면 차변의 이자 비용. 대변에 현금이 얼마 나갈까요? 액면이자 80만 원 나가고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가액을 구해주면 되겠죠. 자, 얘 곱하기 몇 퍼센트라고 그랬어요? 시장 이자율이 6%예요. 6% 하면 이자 비용이 계산이 됩니다. 곱하기 0.06을 했더니 113만 5천. 113만 5천. 네, 824원이에요. 그래서 4차 할인 발행 차금 상가액은 33만 5천 824원이 계산이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물음이 뭐로 물었어요? 4차 할인 발행 차금 상가액 잔액을 물었어요. 4차 할인 발행 차금의 잔액은 106만 9,600원에서 106만 9,600원에서 마이너스 이번에 삼각된 거 335824를 빼주시면은 733776이 나오겠네요. 733776 1번이 답이 되는 거죠. 자, 현재 가치 구해졌죠? 곱하기 시장 이자율하면 이자 비용이 나옵니다. 액면 이자 빼주시면 상가액이 나오죠. 4차 할인 발행 차금에서 잔액을 물었으니까 빼주시면은 1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자, 1월 1일에 다음과 같은 조건의 사채를 발행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물음이 뭐로 물었을까요? 주식회사 미생 1월 1일에 상기 사채를 조기 상환할 경우 발행 시점보다 상환 시점 시장 이자율 변동에 따른 사채 상환 손익이 가장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을 물었습니다. 여러분,
시장 이자율이 상승하면 이거는 암기를 해주세요. 이거 계산할 필요 없이 암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시장 이자율이 상승하면 사채 상환 이익이 발생을 하고요. 하락하면은 사채 상환 손실이 발생을 합니다. 답은 1번이에요. 1번. 답은 1번입니다. 그래서 시장 이자율이 상승하면 사채 상환 이익이 발생을 하고 하락하면 사채 상환 손실이 발생한다. 답은 1번. 자, 6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다음과 같은 사채를 발행하였다. 똑같은 문제네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잔액은 얼마인가? 이렇게 물었어요. 같은 문제인데 역시나 한번 해볼까요? 자, 원금이 5천만 원이죠. 곱하기 현가는 0.8396. 자, 표시 이자율이 2%니까는 100만 원이죠. 100만 원 곱하기 2.6730. 그러면은 발행가액이 나올 거예요. 5천만 원 곱하기 0.8396. 그러면 4,198만 원. 4,198만 원이 나오고, 자, 얘는 267만 3천 원이 나옵니다. 두 개 더해주시면은 플러스 267만 3천 원을 더해주시면은 44653이 나오네요. 44653. 자, 굳이 분개를 다시 한번 또 해드리면 차변의 현금이 44653이 되고요. 대변에는 사채입니다. 대변에는 사채 5천만 원. 자, 5천만 원짜리인데 4,400만 원에 발행했으니까 나머지가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되겠죠. 534만 7천 원이 됩니다. 자, 12월 31일의 분개가 어떻게 되죠? 차변의 이자 비용, 12월 31일의 분개는 차변의 이자 비용 대변의 현금, 나머지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에요. 자, 일단은 표시 이자는 100만 원 갑니다. 이자 비용은 곱하기, 그쵸? 장부가액 곱하기 시장 이자율이 6%라고 나와 있어요. 6%. 44653 곱하기 0.06 했더니 267만 9천. 267만 9천. 네, 180원이 나오죠. 빼주면 167만 9천 180원이 상가격이 됩니다. 잔액을 물었으니까 5347에서 얼마? 167만 9천. 167만 9천 180원을 빼주시면 돼요. 180원을 빼주면 3667,820. 3667,820. 2번이 답이 되네요. 2번. 아까 나왔었던 문제랑 똑같은데 숫자만 바뀌었습니다. 자, 7번. 장기 자금 조달을 위해서 3년 만기 사채를 발행하고자 한다. 다음 중 사채 발행 유형에 따라 만기까지 부담해야 될 이자 비용의 변화. 기본형 문제입니다. 할인 발행하면 이자 비용은 증가되고 액면 발행했을 때는 변동이 없고 할증 발행은 감소되는 거. 3번이 답이 되는 거죠. 할인 발행 시에는 이자 비용이 증가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8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다음 같은 조건에 사채를 발행하였다. 현금 조달 가능한 금액은 얼마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자, 네네, 같은 문제. 발행가액이 얼마니? 라는 문제예요. 액면 금액이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3천만 원 나와 있습니다. 3천만 원 곱하기, 자, 표시 이자율이 5%니까 액면 이자율이 5%라고 나와 있잖아요. 3천만 원에 5%면 150만 원이 되는 거고요. 곱하기, 자, 밑에, 자, 1월 1일 현재 시장 이자율이 3%니까는 5%는 필요가 없어요. 지워버리세요. 우리는 항상 이 당시 1월 1일에 시장 이자율 갖고 현가와 연금현가를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3%잖아요. 시장 이자율이 3%니까 3%일 때 3년, 만기가 3년이니까 0.9151, 0.9151고요. 연금현가는 2.8286, 2.8286. 네, 이렇게 곱해 주시면 됩니다. 3천만 원 곱하기 0.9151 했더니 2,745만 3천원, 2,745만 3천원. 자, 밑에는 150만원, 그쵸? 곱하기 2.8216, 2.8286, 2.8286. 네. 그랬더니 424만 2천, 424만 2천, 네. 900원이 나와요. 두 개를 더해주시면 되는 거죠. 플러스 27453, 2745300을 했더니 3169, 31695900이 나옵니다. 자,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9번. 전환사채에 대한 설명이 다 올바르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전환사채라는 것은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죠. 자, 전환사채 발행금액과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를 일치시켜주는 이자율을 우리는 유효이자율이라는 말을 씁니다. 전환권 대가는 부채가 아닙니다. 자본잉여금이죠. 2번이 틀렸네요. 전환권 대가는 부채가 아니라 자본잉여금에 속하는 겁니다. 전환사채 발행금액에는 전환권 대가가 포함되어 있는 것도 맞죠. 상환할증금 지급 조건인 경우에 보장 수익률이 액면 이자율보다 높은 거고요. 그래서 올바르지 않은 것은 2번입니다. 다시 한번 상환할증금 지급 조건인 경우에는 상환할증금이 뭐예요? 나중에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았을 때 손해보는 만큼을 보장해 주는 게 상환할증금이니까는 보장 수익률이 액면 이자율보다 높습니다. 10번 신주인수권부 사채. 신주인수권은 뭐예요? 새로운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약정된 가액으로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를 우리가 신주인수권부 사채라고 하고요. 새로운 주식 대금 납입이 필요합니다. 희석증권에 해당되고, 희석증권이 뭐냐면 주식을 발행을 하면 주식이 늘어나죠. 주식을 발행하면 주식이 늘어나요. 주식이 늘어나면은 값어치가 희석되겠죠. 그래서 희석증권이다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값어치가 물량이 좀 적어야 귀하잖아요. 물량이 너무 많으면은 그거 필요 없어. 그냥 좀 값어치가 희석된다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희석증권이다라는 말을 씁니다.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더라도 사채는 소멸하지 않는 거죠. 사채가 소멸되는 건 전환사채는 사채가 소멸돼요. 근데 신주인수권은 사채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는 발행하는 사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사채, 채무증권하고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 사채 기출문제를 또 풀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